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두 다 말할 거야. 네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가 다시 오기를,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네, 제가 좋아하는 국민 가수 G.O.D의 다시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 섹터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알고 계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MS의 양자 컴퓨터 내 극저온 유지 장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MS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젠슨왕과 마크 저커버그가 이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될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MS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제목 만나보시죠. 양자 광풍, MS가 심폐소생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차트 흐름부터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탑 2 종목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어제는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22%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첨단소재의 지금 차트 흐름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만 지금 22.45%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 기준 7,09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첨단소재 요새 차트의 변화무쌍함이 정말 엄청납니다. 한 번은 하한가를 갔다가 어제 상한가로 들어 올렸고요. 오늘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룸이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첨단소재가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양자 암호하면 우리 국내 주식에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엑스게이트의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4%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12,000원대까지 아직 한참 갈 곳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 오늘 음봉 마감이 됐다는 점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엑스게이트 그리고 한국첨단소재를 비롯해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선이 쏠렸는데요. 뉴욕 증시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어제 종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55%대 급등세, 아이온큐가 33%, D-Wave 시스템, 그리고 리제틱 컴퓨팅, 아키 퀀텀까지 전부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신다면 지난 12월 달에 제가 1개월간 차트 흐름을 보여드렸을 때 거의 700% 막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 장세가 젠슨왕 CEO와 마크 저커버그의 내용 때문에 급락 장세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사이의 주가 흐름에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은 퀀텀과 리제틱 컴퓨팅 이 두 종목만 지금 상승을 보여줬고요. 아이온큐와 D-Wave 시스템, 아키 퀀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달 동안의 시세는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12월 달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12월 달에 브리핑을 했을 때 들고 왔었던 뉴스 제목 기사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아마존에서도 그리고 새해 CES에서도 양자 컴퓨팅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송도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의 산업 극대화를 위해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양자 기술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민 정책까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양자 컴퓨팅 산업을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퀀텀 컴퓨팅에서 나사와의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의 대중화가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처럼 젠슨왕이 CES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락 장세를 펼쳐줬습니다. 지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대표적인 내용을 보신다면 유용한 양자 컴퓨팅까지는 20년이 걸릴 것이다. 이 발언 이후에 아이온큐의 주가가 41%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여기에 더 이어서 지금 저커버그발 악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2차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MS에서 2025년은 양자 컴퓨팅 준비의 해다. 2026년부터 긍정적으로 그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대표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 폭락을 가져왔었는데 엔비디아가 GTC 2025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양자 컴퓨팅
마케팅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지만 보안 종목들이 함께 급등을 보여줬고요. 더욱더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빅테크 업계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눈치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취임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부 행렬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먼저 만난 빅테크 업체의 지금 CEO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나델라 MS 회장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AI 보안 정책이 논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최우선 공공정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파트너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간 두 종목 센즈랩과 모니터랩 그리고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이 나온 한사까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MS사와 파트너를 맺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보안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약간의 상승분을 켰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 4%대, 2%대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보안 종목들까지 같이 시세를 가져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MS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보안이 뚫렸다라는 소식이 한번 전달이 된 바 있기 때문에 보안이 정말 강력하게 중요해진다라는 사실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안 종목들의 오늘 종가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센즈랩과 모니터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싹이 23%대 급등세, K사인과 ICTK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준 쪽은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이제는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과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 대형주도 잘 갔고요. 테마탄도 오늘은 기분 좋은 시세를 내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침 출발할 때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면서 장 막판까지 강했던 시장이 모처럼 연출이 되었어요. 네.
그 와중에 뭐 최근에 주식을 늘렸었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업종, 특정 업종 그 정도를 줄인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이틀 전이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빅테크에서 산업재 쪽으로 또는 뭐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오는 흐름이 있었다가 물가지표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니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약간 성장주로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을 필두로 한 산업재가 계속 강해왔다가 미국의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금리 부담이 없다 보니 이제 좀 돈이 퍼지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지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반응이 오늘 진짜 안 좋네요. 고음 불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노래 제목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를 맞추고 싶었는데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줬고요.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 시세가 정말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양자 쪽보다는 오늘 보완 종목들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양자 쪽 같은 경우는 그 시세가 강하다가 조정이 나왔던 게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포럼에서 네. 얘기를 했던 게 시기가 좀 걸린다라는 점을 내비쳤고 근데 그거는 팩트거든요. 단순히 뭐 1, 2년 걸려서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뼈를 때린 거죠. 그래서 주가는 막 뭐 5배, 10배 가 있다가 그쵸. 뼈 맞고 이제 막 좀 반토막 나고 그랬는데 미국 시장 속에서 우선 종목이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한 미국 시장 종목들이 한 4일 정도 조정이 나왔었어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고점이 21불에서 한 6불까지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다시 보니 엔비디아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3월 20일에 양자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양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얘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막 시세가 열광해서 날 때 당장 내일 시작이 될 것처럼 날 때 그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버블이란 게 끼었을 때는 시장이 미래 가치를 바로 갖고 오지 않을 때, 뭐 금리가 오를 때나 이럴 때는 조그만 요소로도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품이 꺼지고 주가가 뭐 하락을 하고 나서는 자리를 잡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끝나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가 또 열광해서 앞서 나갈 때는 진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뒤에 이제 포럼 같은 경우 기간이 3월 20일로 꽤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되 또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반토막 날 수 있다 보니까 언제나 좀 주의하면서 아예 뭐 저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시세를 누리면서 반토막도 났다가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위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의 차트 흐름 본다면 한국첨단소재가 지금 가장 강하게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데 네. 여전히 상반까지는 한 3, 4천 원 정도 룸이 남아있어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3월 달에 일단 엔비디아 GTC가 또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니까요? 이벤트적인 차원에서. 이벤트로 본다라고 하면 이왕 양저로 승부 걸고 싶고 약간 야수의 심장이라면 미국으로 가야죠. 하루에도 뭐 7, 80% 정도 그쵸. 올랐다가 네. 뭐 3분의 1 토막도 나고 하는 것처럼 승부 걸려면 미국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약간 끼워 맞추기 시기죠. 실체가 있는 거는 엑스게이트 정도고 네.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이 가장 좀 빠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걸 매수를 해서 좀 들고 가고 하기에는 내일 만약에 미국의 양자 종목들이 밀리면 우리나라 쪽은 또 개파락이거든요. 그렇게 확인할 게 많다 보니까 앞쪽에서 우리나라가 끌고 가는 업종이 있고 미국이 끌고 가는 업종이 있고 그런 것처럼
좀 뒤에서 따라가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시세를 낸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밖에 없었고 네. 보안 종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MS와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점쳐지고 있으면서 지금 보안 종목들이 파트너사가 부각이 받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종목 다 가장 강했던 종목이 M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뭐 보안과 관련된 요소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정부 측면에서 얘기가 다뤄지다 보니까 장중에 이게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 이 와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더해진 거죠. 그랬을 때는 시세 제일 강한 쪽 같은 경우로 먼저 붙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시세 제일 강한 쪽을 못 붙었다라고 하면 2등주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그렇죠. 1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1등주가 상한가 들어가고 2등주는 빨리 상한가 못 들어갔어요. 장중에 이렇게 장후반에도 흔들리다가 마지막에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건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재료 무게 같은 경우를 보는 거예요. 강한 재료 무게는 없던 게 새롭게 생기거나 아니면 대기업단, 정부 쪽의 정책 이런 게 더해졌을 때 테마 같은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막 뭐 떠 있는 주가에서는 재료가 강하더라도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져요. 그런데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서 10월 정도 시세가 났다가 꽤 쉬었거든요.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도 큰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떤 테마가 생겨났을 때는 재료 무게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안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보안 종목들 살펴보실 때에도 1, 2등주 정도만 한번 참고를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 조언 내려주셨으니까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윤재 초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두 종목 다 네. 생소한 종목입니다. 그죠. 효성 OMB랑 노머스 들고 오셨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 볼만한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네. 대장 종목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생소한데 네. 효성 OMB와 노머스를 일단 들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을 볼 때 종목들의 시세들이 대부분 나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기에는 뭔가 좀 2% 부족한 그쵸. 종목들이 많아서 그 와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간의 매력이 있는 그런 쪽을 택했고요.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재료나 요소로 인해서 주가들이 부각이 될 때 시세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어제는 장대 양봉이고 오늘은 또 음봉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차트 흐름이 좀 변화무쌍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종목 일단 초이스해 주셨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노머스인지 효성 OMB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저의 초이스는 노머스입니다. 네, 그러면 비초이스 종목인 효성 OMB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초이스 종목인 효성 OMB는 지금 현재 구간에 좀 차트 흐름이 어떻게 보여지는 걸까요? 이 차트 흐름 보면 네. 양자 관련주 같이 막 움직였는데요. 한국 첨단 소재 차트 같아요. 그랑 비슷한데 이게 그 러시아 선박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의 이슈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불거지는 게 곡물 가격 관련해서 뭐 중국의 약간의 전염병, 약간 감기죠, 감기. 네. 그런 게 있으면서 시세가 이렇게 좀 나곤 했는데 나고 나서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났다가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못 돌려놔요. 못 돌려놓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새롭게 테마가 보안 쪽 같은 경우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양자 같은 경우도 수급이 쏠려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료 무게가 강하지 않은 쪽은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최근에 시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효성 OMB 비초이스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인 노머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보니까 네. 아티스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엔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엔터 종목들, 대장 종목들이 아니라 네. 노머스로 접근해 주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엔터 대장주는 워낙 뭐 다룬 게 많다 보니까 재탕이 될까봐 네. 조금 새롭게 뭐 엔터의 요소를 살짝 묻힌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오뱅 이슈 이런 부분이 네. 있을 수 있는데 그건 11월에 이제 상장을 했고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오버행은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됐고요. 6개월은 또 다가오기는 하겠죠. 그거는 한 4월 정도니 좀 뒤에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주목을 할 점은 최근에 디어유라는 기업이 중국이랑 협업을 하는 단계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플랫폼을 마련을 그렇죠.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자체로 위버스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이쪽은 종합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뭐 콘서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사업을 해요. 조금은 강도는 약하죠. 직접 엔터도 아니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해서 아티스트도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인 열의에 있어요. 그러면 주도주가 되기에는 힘들겠죠. 다만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엔터가 좋은 시기에 후발로 반응은 할 수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300억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2,16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한 300억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주면 시가총액은 뭐 적어도 2,000억대 중반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의 매력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에서 300억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감안을 했을 때 한 20% 정도 상승 여력 그 정도는 존재를 해요. 오, 네. 그러면 지금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정고점 부근이 지금 26,050원쯤이잖아요. 네. 정고점 부근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사님. 이 종목을 엔터 종목들이 사실 상반기에 참 잘 가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도 보유 기간이 한 2개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엔터를 하는 게 맞아요. 엔터를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언제나 뒤에 후발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출나지 않은 이상은 상대적인 여류에 있다 보니까 이건 단지 그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오버행의 행이 이제 마무리되었으니 시장에서 그 300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보여주면 한 24,000원 이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00억이 상장을 하면서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2024년 얼마, 2025년 얼마 할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강하게 얘기를 하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한 200억대 중반 막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는 상승 여력은 한 10%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없는 1등주 쪽을 보는 게 맞고, 시장에 지금 엔터 쪽에 1등주는 뭐 JIP, 하이브, 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엔터 종목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의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에서 노머스를 접근해 보셨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종합 아티스트 IP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4,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만한 체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노머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까지 주시면 좋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MS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강한 상승 보여준 종목입니다. 26,450원 지금 수익권이시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테슬라 영향인지 아주 주가가 잘 가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CMS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대 부근에서 28,000원까지 단숨에 쭉 올라왔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로봇 사업을 하고 신규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보통은 연초에 되었을 때는 신규주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 뭐 시총상위주 이런 쪽들이 강한데 로봇이란 거죠. 네. 그래서 종목이 또 다시 시세가 낮습니다. 지금 고려할 거는 여기에서 수익 실현? 이게 보통은 약간 대응에 대한 차이기는 한데 신고가 영역, 이때 상장 외에는 신고가 영역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3만 원대 그 이상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때 들어왔던 물량 같은 경우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지는 않겠죠. 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거다 보니까 추세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 이 기준에서는 21선 딛고 계속 기술적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21선 기준을 깨지 않으면 갖고 가는 것도 방법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덜어내고 싶으시면 이거는 말릴 수는 없는 거죠. 차익 실현해서 좀 챙기는 그런 대응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 CMS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딛고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지만 좀 안정성 있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씩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금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12만 7천원.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10% 들고 계십니다. 손실을 줄여서 청산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12월 달에 5만 원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시세를 내준 종목입니다. 하지만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사셨다면 좀 오랜 기다림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대응이 그런데 네. 위에서 사셨다가 종목이 밀릴 때 계속 가지고 오면은 좀 안 되거든요. 이때가 또 특이하게 주가가 올랐었다 보니까 약간 품절주 이런 쪽이 반응을 할 때 올렸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빠지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건 몰라요. 이런 건 목표가 같은 경우도 도출되는 게 아니죠. 이게 근데 거래가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터지면서 여튼 시작이 돼요. 시세 같은 경우도. 그리고 나서 요런 이평의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추세가 꺾일 때 매도가 가능할까요? 6만 원 위에서 샀는 데는 반토막 이런 상황이 나고 있는데 다만 10%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게 계좌의 10%에 50% 손실이면 100%라고 하면은 5%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크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목 하나에 매몰돼서 여기에서 이 종목이 50% 손실이니까 못 판다. 그것보다 전체 계좌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을 살 때도 분할 매수 관점, 그다음에 여기에서 비중을 늘릴 때도 타이밍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0%만 샀다라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추세 같은 경우가 이게 꺾일 때 과감하게 매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네. 추세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면 단가가 지금보다는 더 네. 내려갈 수 네.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금비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의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추세가 꺾였을 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한 종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좌내에서 이 손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차트 흐름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평단가가 다시 한번 낮춰줄 수 있다는 점 경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00원 수익권이시고요. 15%.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도 강했는데 얘기해 주신 부분은 다른 태양광 종목들에 비해서 잘 못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가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화솔루션이 오늘 대장 역할을 해냈다 보니까 좀 더 잘 가는 종목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태양광 쪽이 저점에서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고민을 해볼 게 있어요.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퍼스트 솔라라는 네.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퍼스트 솔라는 못 오르고 있어요. 못 오르는데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풍력도 못 가는 와중에 그쵸. 태양광 쪽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걸 매수할 만한 근거는 뭔가? 뭐 태양광을 늘릴 요인이 있나? 라고 고민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지 뭐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수익 보는 거는 좋다. 예, 수익 보는 건 좋습니다. 다만 태양광을 계속 갖고 갈 만한 요인이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에너지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원전을 보는 게 맞고 LNG와 관련된 에너지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수익을 보는 거는 뭐 축하드리는데요. 이게 태양광을 계속 볼 만한 명분이 있는지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이 됐죠. 거래 터지면서 시작되고 그러면서 추세는 이렇게 살아 있는데 추세 꺾이는 거 보고 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태양광 섹터를 들고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은 태양광 섹터 내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 가는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사연을 통해서 올려주셨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이게 태양광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장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고요. 49,000원 10%. 지금이라도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반등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차 전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믹싱 장비 이런 쪽으로 해서 장비가 잘 나가려고 하면 여튼 소재 같은 경우도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고객사들에서 라인을 짓고 그랬을 때 장비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라인을 깔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 아래로 뭐 전저점을 보면 10% 허팡이 회복돼서 올라가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이게 한 43,000원 이런 구간까지는 1차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 나타나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윤성 FNC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상담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 한국파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500원 그리고 7% 비중 들고 계십니다. 15,000원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을까요? 잘 나올 수 있게 현재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바이오 종목들 다 그래도 좀 금리 인하 이게 좀 무너졌고 기대감이 그래도 요새 좀 오르고 있잖아요. 한국파마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생각할 점이 차트가 이게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1월까지 넘어올 때 보면 이게 또 추세가 쉬운 추세가 아니었어요. 네. 비추세인데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보면 61선 구간이 살아 있었죠. 이걸 안 깨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종목이 역배열이 걸릴 때는 61선 기준에 저항을 받았어요. 계속 이때까지 올라섰다가도 빠지고 이 흐름이었고 시세 났을 때도 보면은 61선이 이게 우상향이 아니라 비추세의 시세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나오는 시세란 말이죠. 우리가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의 시세가 나는 거는 이평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정별로 이루어지면서 장기평까지 끌고 올라올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추세의 시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또한 비추세의 시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생각을 할 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래 또한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거 확인해서 이렇게 한 번씩 시세 날 때 막 21,800원 뭐 이런 식으로 시세 날 때 나올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은.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파구님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시세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종목이 흘러내리더라도 시세가 나올 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위백님의 종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7,300원에 15% 다이소에 입점됐다라는 소식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한국 화장품들이 또 수출이 잘 된다라는 네. 내용도 나왔고 저도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저가 화장품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이소에 같은 제품을 1,000원으로 좀 파우치 형태를 좀 다르게 해서 네. 판매를 하는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VT에서 나오는 리들샷 화장품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네. 거의 다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 이슈를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저도 네.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네. 소비재는 그래도 좀 빠르게 캐치를 하는데 몰랐어요.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는데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역시 괜찮네요. 상황이 좀 바뀌고 역시 소비재는 뭔가 바뀌는 트렌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정도 주가가 올라갔고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뭐 고가 상품 라인업에서 그렇게 파우치 형태로 좀 부담 없이 판매가 네. 된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도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7천 원이라는 단가가 좀 아쉽기는 해요. 이 종목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실적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총 기준으로는 한 8조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갖다 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볼 점은 지금 주가 속에서 아까도 오늘은 한 7% 정도 올랐잖아요. 네. 뭐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으로 있다라고 하면 뭐 13만 2천 원 이 정도까지는 뭐 데려다 놓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올라오는 거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평단가가 약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지영님의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에 10%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23,000원입니다. 평단가랑 거의 좀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26,150원
합병, 고점 부근, 그러니까 합병 이슈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는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슈들 찾아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을 또 조원태 회장이 방문을 해서 두 직원 간에 임직원들 간에 뭐 불만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합병은 또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고 이제 네. 실제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단계잖아요. 앞으로 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좀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이사님? 우리 항공주를 볼 땐 뭐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서는 단기는 좋지 않아요. 네.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중장기로 갔을 때는 노선이 늘어나다 보니 실적은 이론적으로 좋아집니다. 노선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러면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운항할 때 이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환율이랑 유가예요. 근데 환율은 지금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유가도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가깝게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는 환율의 비우호적인 상황이 반영이 돼요. 유가는 우호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환율의 비우호적인 상황이 유가를 상쇄하다 보니까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노선을 많이 운행해서 이 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그거는 예전보단 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12월에는 강했다가 이때 유가 빠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환이 올라가기 시작을 그쵸. 했죠, 뒤에.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요. 생각할 점은 24,000원이라는 단가는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항공 종목들 자체가 일단 합병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달러가 좀 고환율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평단가 자체가 괜찮은 평단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저희 채팅창에 올라왔던 내용이 이사님 오실 때마다 경제방송에서 네. 기네스 수준으로 상담 많이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9번째 종목입니다. 네. 똥개는 없다님의 HL 만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100원에 15%. 지금 여기에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요. 네.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종가가 약간 밀렸는데 그래도 수익권이시죠. 네. 현대차랑 엔비디아 이슈 나오고 나서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은 더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고생을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황인데 보통은 우리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을 봐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은 해줄 필요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종목의 상황이 180도로 바뀐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새롭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HL 만도가 준비를 잘 해놓은 건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의 준비고요. 조향장치 이런 부분이 테슬라 이런 쪽도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실적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200억 정도. 그러면 욕심을 좀 내보면 한 20% 정도도 상승이 좀 가능해요. 예, 잘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으로 보면 한 52,000원 그 이상. 그러면 이때 6월 5일에 고점은 돌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52,000원 닦아서 매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때 가서 상황을 보면 되니 조금은 더 보유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HL 만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오랜만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한올 바이오 파마요. 한올 바이오파마요. 평단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33,250원에 20%인데 매도가 정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고 지금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한올 바이오파마 일단 매도가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담 받아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6만 원 이상까지 보자. 네. 3월 달이랑 4월 달에 변곡점이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그 한올바이오파마는 해외 기업이랑 연결해서 네. 좀 보는데 이 이뮤노반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 네. 기억이 맞다면. 근데 요 기업은 빠져 있어서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다가는 주가가 이렇게 더 됐는데 일정이라고 하죠. 스케줄들이 올해 상반기 3월 이쯤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때 상황 데이터가 예정된 데이터가 나오면 나쁠 이유는 없어요. 그 데이터가 지금까지 뭐 추정을 해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 주가도 빠져 있을 만큼 빠져 있고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더디기는 하나 3월이라든지 이 근처의 데이터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선 살펴보되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우려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주가의 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말씀드려요. 매수를 잘하셨잖아요. 네. 이때 부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갖고 가볼 수 있겠죠. 3월 데이터 나올 때까지는요. 네, 시청자님 우선은 단순하게 목표가를 잡아주신 게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이뮤노반트의 미국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이랑 4월 달에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벤트를 한번 확인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목표가 다시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3, 4월까지는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때 필요하시면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올바이오파마 살펴봤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정확히 설정해 드리기보다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연락드려라 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7,5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지금 우주 쪽,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 앞두고 어제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네. 오늘은 좀 밀립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쪽이 우주항공보다 방산 쪽에 네.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가는 좀 답보 상황인데요. 풀려야 되겠죠. 뭐 정부에서 이제 뭐 폴란드에 대한 수주 부분도 좀 늦어지는 게 있고 그와 함께 전투기 부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투기 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서 좀 데미지를 입은 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전투기는 비싸다. 우리는 드론, 전투용 드론 같은 경우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향까지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종목은 좋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상황이 매번 바뀔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주식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꽤 긴 시간 동안 5만 원은 지켜왔어요. 뭐 2023년에 그 이하로 빠졌을 때는 이슈가 있기는 해서 이거는 빼고 한 5만 원은 계속 지켜왔기에 이 정도 단가를 지키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되어야 되는데 한 종목만 그냥 OX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화오션 오늘도 신고가를 갔는데 네. 2만 원대 평단까지거든요. 네. 더 들고 가야겠죠? 네. 아주 당연하게. 네. 네. 이게 2만 원 단가고 하면 내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그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에서 우리 내리면은 다치잖아요. 그쵸. 병원비가 들어요. 근데 달리는 말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데 그대로 타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무려 13가지 종목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한화오션까지 정말 다행히 매수가가 2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OX로 질문 간단하게 드렸는데 당연히 오다라는 점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짤막하게 짚어주시죠, 이사님. 시장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좀 힘들었던 기억은 뒤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61선 기준으로 지수가 살아있어요. 양대 지수가 살아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빠져있는 종목도 그만큼 올려줄 수 있다 보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 같은 경우 좀 과하게 빠지면 시장은 또 뭐 61점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을 안 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은 조금 편하게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좀 편하게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작년과는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사님의 출연료 인상 이야기가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해볼 테지만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종목 진단도 도와드렸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